아침 일찍 찾은 곳은 사하구의 거점 전통시장인 괴정 골목시장입니다. 부산 지하철 1호선 괴정역 1번 출구와 인접해 접근성이 좋은 이곳은 자갈치 시장 같은 대형 관광시장과는 달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밀착형 시장입니다. 덕분에 관광지 물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제철 과일이나 수산물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장 내부는 비가 와도 구경하기 편하도록 아케이드 장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고 바닥도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골목마다 30년 이상 된 노포 식당들이 밀집해 있어서 칼국수나 보리밥으로 가성비 좋은 아침 식사를 해결하기 좋습니다. 특히 이곳은 떡과 반찬류가 유명한데 당일 생산한 제품을 소량씩 판매하는 곳이 많으니 이동 중에 즐길 간단한 간식거리를 사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려한 볼거리는 없어도 부산 사람들의 실제 장바구니 물가와 활기찬 일상을 가장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는 실속 있는 장소입니다. 이제 괴정에서 해운대까지 부산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부산은 지형 특성상 가파른 언덕길과 굽이진 도로가 많아서 시내버스 운전이 상당히 터프하기로 유명합니다. 버스 기사님들의 운전 실력은 매우 능숙하시지만 급정거와 급출발이 잦은 편이라 자리를 앉지 못했다면 반드시 손잡이를 꽉 잡아야 안전합니다. 특히 부산의 삼복도로를 지나는 노선을 타게 되면 놀이기구 못지않은 경사와 속도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부산 버스는 하차 태그가 매우 중요합니다. 뒷문으로 내릴 때 반드시 카드를 찍어야 환승 할인이 적용이 되며 태그를 하지 않는 경우에 다음 승차 시에 거리 비례 요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방문한 곳은 해운대 마린시티에 위치한 거드곰탕입니다. 이곳은 맑은 국물의 일반 곰탕과는 달리 마치 우유처럼 진하고 뽀얀 진한 곰탕이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한우 사고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안해서 국물 농도가 굉장히 짙은데 한 입 머금으면 입안이 끈적해질 정도로 단백질 함량이 높은 곳이 특징입니다. 가격은 일반 식당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지만 고기 양이 푸짐하고 국물의 깊이가 독보적이라 현지인들도 웨이팅을 감수하고 찾는 곳입니다. 테이블에는 대파와 소금, 후추가 비치되어 있으니 기호에 맞게 간을 하시면 되는데 국물 자체가 워낙 진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간을 하지 않고 본연의 고소함을 맛보신 뒤에 중간에 다진 양념이나 파를 넣어서 변화를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함께 제공되는 석박지와 배추김치는 곰탕의 기름진 맛을 잡아주기에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든든한 보양식 한 그릇을 대접받는 느낌이라 오후에 긴 일정 전 체력을 보충하기에 최적의 식당입니다. 식사 후 마린시티 해안 산책로를 따라서 더베이 101까지 걸어봤습니다. 이곳은 부산에서 초고층 주거단지가 가장 밀집한 지역으로 독특한 외관의 마천루들이 해안선을 따라서 병풍처럼 늘어져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곳의 해안벽 산책로는 경사가 없어서 걷기가 매우 편하고 동백섬 입구까지 바로 연결되는데요. 특히 더베이 101은 야경 명소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낮에 방문하면 요트 투어를 신청하거나 야외 테라스에서 여유롭게 바다를 감상하기 좋으니까 해운대까지 오셨다면 여길 챙겨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빌딩숲과 바다가 맞닿은 부산의 현대적인 모습을 사진으로 담기에 가장 좋은 포인트고 여기서 동백섬 방향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까지 관람할 수 있는 산책 코스로도 좋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휴양지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백사장 길이가 약
1.5km, 폭은 40에서 80m에 달하는 대규모 해변으로 주변에는 5성급 호텔들과 아쿠아리움 쇼핑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해변 중앙에는 관광 안내소가 있어 지도나 여행 정보를 얻기가 편리하며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운대는 백사장 모래가 매우 곱고 부드러워서 맨발로 산책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해변 곳곳에 무료로 이용 가능할 수 있는 발 씻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부담 없이 모래를 밟아보셔도 좋습니다. 여행자를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해변 좌측 끝 미포 선착장에서 시작되는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를 이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변 열차나 스카이캡슐을 타시면 청사포와 송정까지 이어지는 해안 절경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고요. 해변 바로 건너편 구남로 광장에는 해운대 전통시장이 입구부터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곰장어구이, 상국이나 떡볶이 등 부산의 유명한 먹거리들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어서 식사와 관광을 한 번에 해결하기가 좋습니다. 해운대는 단순한 해수욕장을 넘어서 1년 내내 축제가 끊이지 않는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여름에는 모래축제, 가을에는 부산국제영화제, 겨울에는 화려한 빛축제가 열려서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해변 뒤쪽으로는 고층 빌딩들이, 앞쪽으로는 탁 트인 바다가 펼쳐지는 이 이색적인 경관은 해운대만이 가진 독보적인 매력입니다. 해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는 동백섬의 울창한 숲길과도 연결되니 체력이 허락하신다면 섬 한 바퀴를 돌아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해변 관리 상태와 편리한 인프라를 직접 경험해 보다 보면 왜 해운대가 부산 여행의 1순위로 꼽히는 곳인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기도 뭐 초보사 못 쓰는데. 해운대에서 광안리까지는 택시로 이동합니다. 거리는 약 6km 정도이고 도로 소통이 원활할 경우에 15분 내외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부산은 카카오 택시 같은 호출앱 사용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서 길에서 택시를 잡기보다는 앱을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예상 요금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2인 이상의 여행자라면 지하철로 여러 번 환승하시는 것보다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해운대가 대형 상업지구와 호텔 중심의 웅장한 느낌이라면 광안리는 해안선을 따라 개성 있는 카페와 펍들이 밀집해 있어서 훨씬 더 캐주얼하고 젊은 감각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공간이 광안대교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인데요. 7.4km에 달하는 거대한 다리가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모습은 언제 봐도 압도적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광안리 해변에서 대규모 드론 라이트 쇼가 상설로 열립니다. 매달 주제가 바뀌면서 환상적인 공연이 펼쳐지는데 하절기에는 저녁 8시와 10시, 동절기에는 저녁 7시와 9시에 각각 10분씩 진행되니까 방문 전 시간을 꼭 확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근 광안리는 점포동에 이어서 가장 힙한 브랜드들의 팝업 스토어가 가장 많이 열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해변 오른쪽 끝에는 밀락 수변공원이, 왼쪽 끝에는 삼익비치 아파트 산책로가 있어 취향에 따라 다른 각도에서 광안대교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수욕장 중앙보다 양쪽 끝단으로 갈수록 인파가 적어서 여유로운 산책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40년 나는 초등학교 올라가면 수영 안 하고 지냈어. 만약에 아무튼 나 지금 엄마 보고 싶었는데 어제 길을 써야 되잖아. 앞에 보고 앞에 딱 서고 우리는 뒤에 서야 돼.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많이 먹고 그라. 저녁 식사를 위해 광안리 뒷골목의 숨은 맛집 사카바 뭇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최근 여행자들 사이에서 예약 필수 코스라고 불리는 감각적인 이자카야입니다. 거품을 되게 부드럽게 해가지고 방문하시기 전에 캐치 테이블을 통해서 미리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곳의 특징은 오픈 키친 형태의 다찌석에 앉아서 셰프가 직접 구워주는 꼬치 요리를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숯불 향이 가득 뺀 꼬치와 부산의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창의적인 사이드 메뉴들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좋았던 거예요. 본다 이거. 오늘까지 말씀하신 더더더 안주의 양이 소량씩 서빙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주문하기보다는 여러 종류를 시켜서 다양한 하이볼이나 사케를 곁들여서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광안리 해변의 소란스러움을 피해서 조용하고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하고 싶을 때 찾으시면 더할 나위 없는 괜찮은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맛있었어. 그 집 이름이 뭐더라? 안심. 아직도 다 먹었지. 식사 후에 가벼운 산책 코스로 밀락 골목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광안리 해변에서 도보로 단 5분 거리에 있는 이 시장은 최근 인근 골목에 힙한 카페와 식당들이 들어서면서 덩달아 활기를 찾은 곳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알찬 로컬 먹거리가 가득하면서 특히나 떡볶이와 튀김 같은 분식류가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시장 내부에 숨겨져 있는 작은 카페나 소품샵들을 발견한 재미도 쏠쏠하니까 해변가 대형 카페들이 너무 붐빈다면 이 골목 안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은 여행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맥주와 먹을 야식을 포장하려고 치킨버거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내슈빌 스타일의 매콤한 치킨 패티가 특징인 이곳은 서면에 본점이 있지만 광안리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맵기 단계를 세밀하게 선택할 수 있고요. 튀김옷은 아주 바삭하고 속살은 육즙이 가득하기 때문에 맥주 안주로 인기가 매우 높아서 인생버거 맛집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매콤함, 고소함, 기름짐을 모두 잡은 맛있는 치킨버거를 드시고 싶다면 치킨버거 클럽을 방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산 여행 2일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광안리 밤바다를 본격적으로 즐겨봤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은 낮보다 밤이 훨씬 더 화려한 곳으로 그 중심에는 거대한 광안대교가 있습니다. 일몰 시간이 지나면 광안대교는 수만 개의 LED 조명으로 옷을 갈아입어서 본격적인 야경 쇼를 시작하는데요. 조명은 단순한 점등에 그치지 않고 계절과 요일, 시간대에 따라서 다양한 색상과 패턴으로 미디어 파사들을 연출하기 때문에 언제 방문하더라도 매번 새로운 느낌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밤 8시나 9시 등 정각이 되면 대교의 조명이 음악에 맞춰서 화려하게 움직이는 레이저 쇼가 펼쳐지기도 하니까 시간에 맞춰서 해변에 자리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광안리 밤바다의 또 다른 매력은 바다 위를 가득 수놓은 유람선과 요트들입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이나 해운대에서 출발한 수많은 배가 광안대교 밑을 지나가는데 이 유람선들이 선상에서 쏘아 올리는 폭죽과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장식하는 광경이 아주 일품입니다. 굳이 배에 타지 않더라도 백사장에 나가 앉아 있으면 다리 아래로 지나가는 배들이 연이어서 터뜨리는 화려한 불꽃놀이를 공짜로 감상할 수 있으니까 광안리 밤바다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켜줍니다. 만약 조금 더 여유롭게 야경을 즐기고 싶다면 해변에 마련된 그네 의자에 앉아보거나 인근 카페의 테라스 자리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광안대교는 조명 사용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자정까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새벽 1시까지만 조명이 켜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화려한 인공 조명과 검은 바다가 만들어내는 이 이색적인 대비를 감상하면서 2일차의 긴 여정을 여유롭게 마무리해 봅니다. 광안리 바닷가의 모습 한번 감상해 보시죠. 부산에서의 두 번째 날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대미를 장식한 마지막 3일차 여정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